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후 겪었던 숨 막히던 날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3년간 사랑하며 서로를 믿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겨운 굴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제 탓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남편의 무기력함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사람, 자신을 억누르는 굴레 속에서 숨 막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처럼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고,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 배신, 좌절, 모두 솔직히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봐요. 선아, 초등학교 교사. 늘 아이들과 웃으며 살고 싶었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속은 단단했다. 그녀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이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는 그녀가 민수와 결혼하는 순간 이미 복선처럼 깔려 있었다. 연애 3년 화창한 봄날. 민수는 늘 다정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젊은 경영자였다. 선아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민수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결혼식 날 선아는 시어머니 오 회장 부인의 미소 속에 감춰진 한 줄의 말, 그리고 이상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아이는 꼭 있어야지. 처음에는 단순한 친근한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선아는 그 말을 마음 한켠에 조심스레 기록했다. 직감이 알려주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닐 것이다. 선아와 민수 결혼한 지 2달. 처음엔 소소한 신혼의 설렘이 있었지만 선아가 알게 된 행복은 겉보기와 달랐다. 오 회장 부인 70세. 전통 명문가 출신으로 남아선호와 가문의 자부심이 강하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친절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선아의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니?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아들이 힘들어. 처음에는 걱정이 과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압박은 점점 늘어났다. 선아는 점점 몸과 마음이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임신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선아의 생리 주기까지 체크하고 임신 시도 날짜까지 지시했다. 심지어 몇 차례는 산부인과 예약까지 강요했다. 왜 애를 가지지 않니? 혹시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선아의 마음은 점점 좁아졌고 매일매일 불안을 느끼며 잠들었다. 민수 45세. 중소기업 2세 경영자. 체면과 시어머니 말에 집착하는 성격. 민수는 늘 엄마 눈치를 보며 선아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다. 선아는 외로움을 느꼈다. 결혼 생활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남편은 사실상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신우이 혜진 38세. 변호사. 시어머니 편에 서서 선아를 몰아붙였다. 이런 식으로 애를 못 가지면 아무래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선아는 말문이 막혔다. 말 한마디로 삶이 흔들리고 정체 모를 압박 속에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었던 선아. 하지만 결혼 후 집안은 전쟁터였다. 아이들의 웃음과 교실의 행복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날카로운 시선, 남편의 무심함이 매일 반복되었다. 선아는 처음으로 의심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통제 때문일까? 그러던 어느 날 선아는 결심한다. 더 이상 자신을 누르는 이 환경에서 버틸 수 없다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 친정엄마 영자, 68세. 소시민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 선아는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선 매일 압박과 모욕뿐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지만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결혼한 지 2년 시어머니의 압박과 모욕 속에서 선아는 점점 지쳐갔다. 임신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향했고 그녀 자신도 혹시 내가 문제일까 하는 의심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선아는 조용히 결심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병원에서 불임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다. 산부인과 복도를 걸으며 선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받아들이자. 하지만 아니길 바란다. 민수는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한 모습이었다.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랑 함께 해줄 거지? 선아는 그에게 짧게 웃으며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말은 너무도 명확했다. 민수 씨 정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선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그동안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동시에 충격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몰려왔다. 민수는 표정을 굳혔다. 그동안 엄마에게 압박받아왔던 아들이 자신도 몰랐던 진실 앞에 흔들렸다. 선아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게 설명된다. 선아는 곧바로 진단서를 들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진 않았다. 선아야, 무슨 일로 왔니? 선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단서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서서히 내용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리가 내 아들이 아니.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냐? 오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자부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선아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아이가 꼭 필요하지 않니? 어떻게 아직도 시도를 안 하는 거야? 선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음속에선 화가 치밀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먼저 받아들였다.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내치고 싶은 거구나. 신우이 혜진까지 가세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조금이라도 더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아는 속으로 혀를 찼다. 협조? 이제 난 아무것도 협조할 필요 없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면 선아가 해야 할 일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반찬 정리, 세탁기 돌리기. 선아의 마음속에서는 줄이 점점 조여왔다. 작은 집안에서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민수는 단 한마디만 반복했다. 엄마 울리지 마. 선아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를 울리지 말라고? 그런데 난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하지? 매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선아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그녀의 온화함 뒤에는 강인함이 있었다. 언젠가 이 상황을 바꾸겠어.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찾아왔다. 선아는 예상대로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다.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보내자.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주방에서 냉장고 문이 활짝 열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선아는 참을 수 없는 어이없음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오늘 아침 장 본 것도 있고 청소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만 늘어놓는 거지? 시어머니는 선아를 향해 나를 세웠다. 이렇게 사는 인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든 거야. 너 진짜 모르고 살고 있는 거니?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아들과 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줄이 삐소리와 함께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수년간 쌓였던 억압과 모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모욕, 시누이 혜진의 날카로운 압박, 그리고 남편 민수의 소극적인 태도. 선아의 마음속 줄은 이미 한참 전에 끊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에 남은 치킨과 반찬, 정리되지 않은 주방.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왜 여기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거지?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아야, 오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선아는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끝내야 해. 나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아들과 살고 있었던 거야. 선아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수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선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아들과 살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이런 삶은 의미 없어. 민수는 매달렸지만 선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유를 선택했으니까. 선아는 그날 밤 친정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엄마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선아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랐구나. 아버지도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맞이했다. 힘든 시간 많았구나.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 해. 선아는 울컥하며 마음속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 눈치 보던 시간들. 이제 모두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혼 후 선아는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시간이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세미나. 그곳에서 선아는 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는 유학파 대학 교수, 43세.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 그리고 선아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심 어린 관심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준호는 선아에게 부담 없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만큼이나 선생님도 참 따뜻하시네요. 짧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선아의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달라. 그날 이후로 준호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선아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얽매여 살면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때론 함께 웃고 때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선아의 마음속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아는 준호와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아 씨,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던 그녀였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후 선아는 준호와 함께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상처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이 생겼구나. 준호는 아이를 함께 돌보며 선아를 존중했습니다. 집안일, 육아, 작은 고민까지 공유하며 선아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행복을 느끼고 그녀 또한 아이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과거와 현재가 마주칠 때가 있죠. 선아에게도 바로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한 선아와 준호, 그리고 이제 갓 3살이 된 아들 하준. 행복은 작지만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방문한 한정식 식당.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선아는 순간 시선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들.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혜진까지. 심장이 순간 뛰었습니다. 여기서 마주치다니. 하지만 선아는 아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준을 들어올리며 밝게 인사하는 모습, 그 자체로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난 선아의 당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옆에서 미소 지으며 선아와 하준을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대를 이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던 시어머니 앞에서 진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권위와 자부심은 그 자리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건강히 지내세요. 과거의 인연에게 짧게 인사하며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아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단단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과거를 넘어선 성취감이 묻어났습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선아는 새집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하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아는 속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 몇 년 전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민수의 무관심 속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억울함,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커피를 들고 선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아 씨, 오늘 아침도 평화롭네요. 선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잣대에 억눌려 살 필요는 없어.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야. 햇살 속을 걷는 선아와 준호,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현재의 행복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미래는 스스로 만든 선택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기,
사랑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선아처럼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용기를 내어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